우리 영국을 책임질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드디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 옛날 월남전부터 뛰던 노후 전투기인 F4 팬텀을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만들어졌죠. 투입 예산만 8조 5천억이 넘었고 시험 비행만 1000번을 할 정도로 우리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멋진 기체인데요. 벌써부터 숟가락 얹은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필리핀, 태국에 더해 이제는 공산당이 집권한 베트남에서까지 기술 이전을 담보한 수입을 논하고 있죠. 우리는 판다고도 안 했고 무엇보다도 공산권에서는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KF-21의 기동성이 정말 미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생긴 모양이 인류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 랩터와 비슷해서 베이비 랩터라 불리는데 높은 가속력, 선의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을 보여주는 데다 속도도 마하 1.8 이상이어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면서 이상하리만큼 중국산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바로 근처에서 위협적으로 비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전 세계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실체가 드러나자 종이 비행기 하나 날아다니고 있었네, 추락하지 않아 다행일 정도라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은 우리 KF-21을 대놓고 견제하며 자꾸만 우리 영공을 노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다가 하늘에서 픽픽 추락하고 말아버린 뉴스 속 중국 전투기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 중국 해군 전투기 한 대가 중국 남부에서 우리 서해 영공상으로 가까워지는 기동훈련을 하다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홍콩 SCMP와 중국 개면신문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남중국 해와 서해를 관할하는 해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15일 오후 1시 30분께 하이낭성 린가오현 인근 공터에 추락했다고 밝혔는데요. 해군은 SNS에 올린 성명에서 조종사가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지상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SNS에 중국 사람들이 찍어 올린 영상을 보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정보가 더해지며 이번에 우리를 위협하는 훈련을 하다가 맥없이 추락하고 말았던 중국 전투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중국의 J-10 전투기인데요. 말로는 미국의 F-16, 한국의 FA-50을 잡기 위해 만든 4세대 전투기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죠. 무려 20여 년 전인 2005년부터 배치가 시작돼 현재까지 약 500여 대를 배치할 정도로 중국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긴 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놀라거나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투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한 물건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당연히 미군과 우리 공군에서도 위협으로 느끼지 못했을 것도 이해가 가죠. 물론 다 이런 조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하늘에서 픽픽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며칠 전 중국 하이난성의 지하루강, 평화롭게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기체 미상의 비행체가 갑자기 강바닥으로 추락하는 광경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현장을 촬영한 한 중국인이 이 영상을 웨이보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강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전투기, 바로 그 J-10이었기 때문이죠. 공산당이 끝내 유출을 막고 싶었던 이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검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신들의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그토록 자랑하고 이미 호주, 대만 할 것 없이 접경 국가들의 영해를 위협 비행하며 그 기세를 뽐냈기 때문에 마치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중국 CCP는 해당 기체가 어떤 기종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요. 앞서도 소개해드린 대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들이 J-10이 추락하는 영상이 웨이보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나 중국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개입해 모두 삭제됐다며 추락한 기체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싣는 등 추락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인사살했는데요. 이들은 J-10 전투기 추락은 우리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다. 작년 가을엔 광시성 9.1인에서 허베이성에선 공중고객팀이 추락하기도 했다라며 아예 심층 보도를 내기도 했죠. 이어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조차 자주 하며 J-10이 정크푸드에 빗대 정크탄이라 부른다. J-10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 강요된 애국심에 몸을 맡길 뿐이다 라고도 혹평했고요. 특히 엔진 및 기체 결함으로 지금까지 여러 대가 추락했으나 이미 수백 대가 도입된 상태이기에 중국 공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중국의 망신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전략 자원으로 개발했지만 동맹에게만큼은 수출길까지 열어 파키스탄, 유럽 동구권과 북한 등 이른바 철맹 국가들과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을 밀어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열심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싸게 내놓았는데요. 약 2,700만 달러로 동급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는 반값이고 F-16의 3분의 1, 한국의 FA-50에도 절반 가격 수준으로 내놓았거든요. 심지어 동맹국들에게는 이 가격의 4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특가까지 제안했죠. 하지만 이 동맹 국가들은 정작 수입할 때가 되자 J-10을 외면합니다. 오로지 파키스탄만 선두주자로 도입했는데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산과 프랑스산 전투기를 도입하자 나머지 선택지가 없던 파키스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친중 노선을 걸어온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택했고 친중 친러 노선을 걸어온 세르비아도 프랑스산 라팔을 선택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능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제트 엔진은 출력도 떨어지고 울렁거릴 정도로 출력이 일정하게 지속되지 못하는 데다 무기도 6톤 정도밖에 탑재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작전 자체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대체 중국의 전투기가 어떤 수준인가 궁금해져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개발 준비 과정과 목표 스펙은 아주 훌륭합니다.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해 완벽한 국산화를 이뤘다고 자신만만해했는데요. 그런데 이 엔진은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호이 27 전투기 엔진을 불법으로 베껴 만든 짝퉁이며 오히려 마구잡이식 개발을 해서 엔진이 픽 하고 꺼져 추락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실제로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 비행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손쓸 새도 없이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이번 추락사고도 엔진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결국 중국 공군은 엔진에 결함이 있는 죽음의 전투기에 조종사들을 태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J-10은 러시아 전투기를 모방하면서도 중국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핵심 기술인 엔진과 레이더에 결함이 있는 실패작인 데다 디자인 역시 이스라엘 전투기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한국은 차근차근 정석대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단계마다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미국마저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한국인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투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술은 쉽사리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한국인은 해냅니다. 해외 언론 또한 중국을 비난하던 것과 달리 한국에는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완성이 목전에 와 있죠. 미국 CNN은 KF-21 개발 성공으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한국에 합류했다. KF-21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아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다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F-15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면 8번째 개발에 해당하기에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니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한 대씩 생산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한두 시간 내에 중국 전역에 은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상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선을 대고 우방국을 자청하는 나라들은 제발 한 대만 더 팔아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폴란드는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기술을 유출하는 인도네시아를 내치면 어떨까요? 라는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네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자유를 지키는 이들을 위한 힘찬 응원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